어, 저희는 어제까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어려운 개념이에요. 코드를 작성할 때 모든 것들을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여기 뭐 써져 있듯이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객체 지향적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자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 코드에서 작성하는 거는 클래스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합니다.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객체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몇 가지를 만들어 보긴 했지만, 어,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 처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어떤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즉, 어떤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게 학생이라고 정의를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예,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기능이죠. 예, 그런 기능들을 함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는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에요. 객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의 이름이 클래스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객체들은 클래스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객체들은 여러 가지 변수들, 여러 가지 속성들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속성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모든 것을 객체를 기반으로 해서 코드를 작성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에요. 클래스 안에서 선언하는 함수를 특별하게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함수라고 하는 용어와 메서드라고 하는 용어를 앞으로는 구분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메서드라고 부르면 항상 메서드를 호출할 때에는 어떤 객체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객체 이름 점을 붙이죠. 객체 이름 다음에 점을 붙이고 그리고 함수를 불러줘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메서드. 그리고 함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함수라고 하면 그냥 함수 이름 자체만 호출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우리 많았잖아요. 뭐 프린트 같은 게 일반 함수인 거예요. 어떤 객체에 종속되지 않고 어떤 객체에 종속되지 않고 프린트라고 하는 게 단독으로 존재하는 그런 함수인 거고요. 여기 있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면 get total이라든가 get min과 같은 이런 함수들은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들의 종속적이잖아요. 이런 함수들을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메서드를 만드시는 방법은 우리가 함수를 만들었던 문법하고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 def라고 하는 키워드로 시작하고 메서드 이름 만들어주고 파라미터들이 있으면 파라미터들을 선언해 주시고 그리고 콜론 다음에 들여쓰기를 해서 블럭 안쪽에서 함수의 몸통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런 문법적인 내용은 일반 함수와 메서드와 크게 다르진 않지만 일반 함수와 조금 다른 점이 있죠. 항상 첫 번째 아규먼트 자리에 셀프라고 표기를 하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아규먼트로 셀프를 그 전달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셀프가 누군지는 호출할 때 알려주죠. 그게 객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체 이름에서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 객체가 여기 있는 셀프에 자동으로 할당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을 보면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규먼트가 하나도 없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게토탈이라고 하는 메서드. 그래서 밑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객체를 먼저 생성한다. 객체를 생성하면 그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변수에 객체를 할당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혹은 객체들이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냐면 이 변수 이름을 가지고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나 그 다음에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을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연습을 했어요. 뭐 안쪽에 있는 코드들을 너무 그, 어,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개념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동작한다. 클래스가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얘네들이 호출됐을 때 어떤 식으로 그 동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정도만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어제 마지막으로 매직 메서드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어떤 클래스에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메서드인데 우리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정해져 있는 이름으로만 만들어야 되는 메서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메서드들은 우리가 직접 호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자동으로 호출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래서 사용하는지도 모르게 사용이 되어지는 그런 메서드들을 어,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 매직 메서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이닛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죠. 이닛은 생성자를 호출할 때 자동으로 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 이름으로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면 이닛이 자동으로 호출되고 그때 어떤 일들을 해주냐면 person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의 값들을 이렇게 할당을 하면서 어, 값들을 초기화를 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게 init 함수고요. 스트링 함수는 프린트 함수가 자동으로 이용을 합니다. 프린트 함수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객체를 출력해라 이런 식으로 어, 프린트가 길동이라고 하는 객체를 출력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길동이라고 하는 객체의 스트링 메서드가 있는지를 찾아보고요. 이 스트링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열이 있잖아요. 이 문자열을 그대로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스트링 메서드고요. 그 다음에 representation 메서드는 주피터 노트북이 그에 해당 객체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메서드가 representation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자동으로 출력되는 게 있는데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변수나 어떤 수식이나 함수의 리턴값도 객체잖아요. 음.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그런 객체는 주피터 노트북이 자동으로 출력을 해주는데 출력할 때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출력을 해주냐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representation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열. 이렇게 리턴해주는 문자열로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서드가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몰라요. person이라고 하는 걸 출력하니까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구나. person이라고 하는 걸 프린트 함수한테 넣어주니까 이렇게 출력하는구나. 어, 그냥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이런 원리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다.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렸던, 어, 작성했었던 그런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프린트 함수는 일단 스트링 메서드가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고요. 스트링 메서드가 없어도 만약에 representation 메서드가 있으면 그 representation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열로 출력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없다. 그러면 프린트 함수는 클래스 이름, 오브젝트, 어디에라고 하는 형식으로 문자열을 만들어서 리턴해 주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우리가 사용하는 게 주피터 노트북입니다. 이 노트북 환경에서는 객체가 레프리젠테이션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가 요거 보고 있으면 그 레프리젠테이션이 리턴해주는 문자열로 출력해주는 거고요. 없으면
그 프린트 함수와 비슷하게. 근데 약간은 달랐죠. 클래스 이름,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 하고서 출력을 해줍니다. 프린트 함수가 출력해주는 것과 조금 다른 부분이 프린트 함수에서는 무슨 무슨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까지를 더 표현을 해주고요. 그다음 주피터 노트북은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생략하고 그냥 클래스 이름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까지 객체 지향에 대해서 공부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렇게 많은 거를 공부한 것 같지도 않죠. 그죠? 네, 간단하게 연습 문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OP에서는 마지막으로 할 거예요. 클래스 작성 연습이라고 할까요?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만들 클래스는 이름을 스코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 클래스는 스튜던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제 우리가 만들었던 거랑 사실은 기능적인 면에서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기능적인 면으로는 거의 비슷할 건데 약간 다르게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눠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스코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프로퍼티라고 얘기를 하죠. 스코어는 말 자체가 점수란 뜻이잖아요. 점수란 뜻이니까 점수들만 저장을 할 거예요. 점수들만 저장을 할 거여서, 국어 점수, 코리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 선언해 주고요. 그다음에 영어 점수, 잉글리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수를 갖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수학 점수, 매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갖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속성들은 생성자가 호출될 때 초기화가 되죠. 그러니까 생성자를 만드실 때 그 아규먼트들을 전달을 받아야 되고 그 아규먼트들로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라고 하는 변수들의 값을 할당을 해줘야 되는데 객체를 초기화할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값은 기본값은 모두 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생성자를 만들 때 디폴트 아규먼트를 설정하자는 얘기예요. 생성자에서 디폴트 아규먼트를 설정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스코어 클래스는 메서드,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메서드는 4개의 메서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서드 이름은 get total이라고 메서드 이름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 어저께 했던 거랑 똑같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get mean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메서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어, 스트링 메서드도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 메서드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REPR 메서드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메서드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getTotal은 의미하시겠죠? 국영수 점수의 총점을 리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getMin은 평균 점수를 리턴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링 메서드에서는 어, 이런 형식으로 문자를 만들도록 할게요. 스코어, 클래스 이름, 그 다음에 변수 이름, 그리고 여기에 뭐 예를 들면 빵점, 뭐 영어 점수, 뭐 빵점, 수학 점수, 빵점, 이런 형식의 문자열을 리턴하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PR 메서드는 조금 약간 다르게, 그래서 스트링 메서드와 REPR 메서드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서 그 프린트 함수를 출력했을 때와 주피터 노트북이 자동으로 출력해 줄 때 어떻게 다른지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서는 전부 다 한글로 할까요? 점수, 국어 점수 몇 점, 영어 점수 몇 점, 수학 점수 몇 점. 이런 형식의 문자열을 리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클래스를 만드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닛 함수, 변수들은 이닛 메서드를 만들면서 디폴트 아규먼트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그 프로퍼티들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우리가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제 우리 했었던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가 되셨으면 스튜던트 클래스는 어떻게 만들어 주시냐면 다음과 같이 만들어 주세요. 속성은 속성은 세 가지를 갖는다고 할게요. 번호, 학생 번호, 그 다음 학생 이름은 name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점수, 얘는 스코어라고 할게요.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개의 변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 스코어는 스코어라고 하는 클래스의 클래스 타입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타입이라고 하는 거. 이게 어제랑 다른 점이에요. 어제는 스튜던트라고 하는 거를 생성할 때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이렇게 줬었어요. 따로 줬었죠. 그래가지고 스튜던트라고 하는 거 하나로 그냥 만들어 버렸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변수를 딱 세 개만 가지고 있어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는 변수를 번호, 이름, 국영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번호, 이름, 점수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스코어는 우리가 뭐라고 가정을 할 거냐면 스코어 타입으로 생성된 객체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렇게 가정하고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어, 메서드는 메서드는 딱 두 개만 만드세요. 메서드는 스트링 메서드 하고요. 스트링 메서드하고 그 다음에 REPR 메서드를 만들어 보세요. 여기서는 문자 형식은 제가 지정해 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형식의 문자열로 출력할 수 있도록. 똑같은 형식으로 만드셔도 좋고요. 아니면 조금 다른 형식으로 만드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설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들이 만들어져 있으면 우리가 객체도 생성을 해봐야 되겠죠.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도 생성을 해봐야 될 거고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객체도 생성을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메서드들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지금 해보시면 됩니다. 네, 시간 드릴게요. 혹시 문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네,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두 개의 클래스를 저희가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요. 우선 스코어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 보고, 이런 메서드들까지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동작하는 것까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스를 만드실 때는 클래스라고 하는 키워드 사용하죠.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콜론, 그 다음에 들여쓰기.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생성자가 있어야 돼요. 생성자는 def로 만드시면 되고요. init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몇 개,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했죠. 그러면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그 초기화할 수 있도록 변수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게, 코리안, 기본값은 0으로 할 거고요. English, 기본값 0, 그다음에 Math, 기본값 0. 이게 디폴트 아규먼트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셀프 점, 이게 객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뜻이죠. 객체가 가지고 있는 코리언이라고 하는 변수의 아규먼트로 아규먼트의 값을 할당하겠다 이런 뜻인 거고요. 그다음에 셀프 점, 객체가 가지고 있는 English라고 하는 변수의 아규먼트로 전달된 값을 할당하겠다 이런 뜻이고 마찬가지로 셀프 점 매스의 매스를 저장하겠다. 이닛은 요거면은 충분해요. 그죠? 이거면 되고요. 어, 메서드를 만드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네 개의 메서드가 있지만 저는 스트링을 먼저 만들게요. def 스트링 하고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는 있어야 되죠. 메서드들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def가 들어가는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자를 어떻게 만들기로 했냐면 영어로 이렇게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return 이렇게 할 거고요. 문자열 f스트링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클래스 이름 써주고 바로 쓰고 변수 이름 써주고 거기에 어떤 값이 있는지를 출력하고 이게 우리 형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English는 몇 점이고 Math는 몇 점이다. 요런 형식의 문자를 만들어낼 거죠. 그럼 이 자리가, 이 중괄호가 있는 자리가 국어 점수가 표현이 문자열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게 self, 코리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중괄호가 영어 점수가 들어갈 부분. 그래서 영어 점수는 self, English. 그 다음에 math는 self, math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링 함수는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REPR, Representation Method는 마찬가지로 아규먼트는 셀프 이외에 다른 아규먼트는 없습니다. 문자열 만들 거고요. 문자열을 리턴한다. 이런 뜻입니다. 문자열을 리턴할 거고 여기서는 스코어,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를 전부 다 한글로 표현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국어 점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영어 점수, 그다음에 수학 점수 이렇게 표기하기로 했죠. 우리 이렇게.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는 self 코리안이 될 거고요. 이 자리는 self English 그리고 마지막은 self F. 네, 그러면 그 언더스코어 밑줄이 들어가 있는 메서드 세 개는 다 만들었어요. 그죠? 생성자 함수, 프린트 함수가 사용할 함수,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에서 사용할 함수 이런 것들 다 만들었고요. 총점 계산하는 함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그게 get total 메서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항상 셀프라고 하는 거를 써주게 되죠. 메서드인 경우에. 자, 여기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 과목의 점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세 과목의 점수. 요거를 다 더해가지고 리턴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return 그냥 한 줄로 끝나겠죠.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의 이런 뜻이에요. self.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의 국어 점수 더하기 객체의 영어 점수 그리고 더하기 메서드를 호출한 객체의 수학 점수 이렇게 해서 리턴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따로 아규먼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아규먼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기가 죄송합니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 이외에 어떤 다른 값을 가지고서 그 기능을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메서드가 다른 아규먼트들을 선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해야 되는 기능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만 가지고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 굳이 다른 아규먼트를 선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어제는 그 아규먼트를 갖는 메서드도 만들어 봤고 아규먼트를 갖지 않는 메서드도 만들어 봤죠. 그죠? 뭐 점의 좌표를 이동해라. 그러면 이동할 거리 뭐 이런 게 필요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아규먼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메서드가 평균 점수. 평균 점수를 계산할 때에도 다른 그 아규먼트는 필요가 없죠. 뭐 아마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총점을 3으로 나눠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쪽 총점 계산하는 식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세 과목이니까 나누기 3.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어, 이런 기능은 이미 해주는 메서드가 있죠. 그게 누구냐면 getTotal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getTotal을 호출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호출해주는 방법은 메서드 호출이기 때문에 객체가 있어야 되고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한다라는 형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어떤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한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이때 어, getTotal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스코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셀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호출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호출할 때는 셀프점 이렇게 호출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호출했을 때 이 함수로 가겠죠. 요렇게 함수로 가겠죠. 함수로 갈 때 이 셀프라고 하는 게 요 자리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되셨을까요? 되셨죠? 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코드를 완성을 했으니까 우선 여기까지만 먼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시험 점수라고 하는 객체는 디폴트 값들이 설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점수는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게 가능하죠. 그죠? 스코어 함수를 보면 init 함수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안 디폴트 제로, 잉글리시 디폴트 제로, 매스도 디폴트 제로.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하나도 주지 않았을 때 디폴트 값들이 사용이 되겠죠. 맞아요? 음. 이런 식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출력해 보면 두 가지로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두 가지로 출력을 해보면 프린트문에서는 스코어,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요. 주피터 노트북은 점수,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str, 스트링 함수는 str 메서드의 리턴, 리턴값, 리턴하는 문자, 리턴하는 이런 문자열로 출력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은 REPR 메서드의 리턴값, REPR 메서드가 리턴해주는 문자열로 출력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출력해주고 있죠. 음, 음. 모든 속성, 이거는 객체를 생성할 때, 이 부분은요,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객체를 생성할 때 모든 속성들은 기본값으로 생성하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속성, 그러니까 국영수 점수잖아요. 속성, 여기서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모든 속성들을 기본값으로 생성하겠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에서는 점수가 전부 다 0.0.0점이기 때문에 다 더해도 0점일 거고 나눠도 0점일 거죠. 그래서 총점하고 평균 계산해 보시면은요. 프린트. 총점은 어떻게 하면 돼요? 스코어 1번 점 get 토탈 이런 식으로 메서드 호출하는 거죠. 맞습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써줄까요? 총점은 하고서 출력할까요? 그 다음에 평균은 평균은 하고서 평균 출력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객체가 있고요. 스코어 1번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여기에서 메서드 호출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여기 반드시 괄호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괄호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괄호 없으면 메서드입니다라고만 나와요. 이거는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함수라고 하는 메서드라고 하는 객체를 출력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밖에 안 돼요. 그렇죠? 메서드 호출할 때는 괄호가 있어야 네, 괄호가 있어야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점 빵점이고 평균도 빵점이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봤습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점수를 만들어 볼까요? 스코어 2번이라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 이름은 클래스 이름과 동일하고요. 국어, 영어, 수학을 해야 되는데 국어 점수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만 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키워드 아규먼트 방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뭐 영어 점수는 뭐 77점을 받았고 수학 점수는 88점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국어 점수는 디폴트 값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키워드 방식으로 전달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아규먼트가 77이지만 그 77이라고 하는 숫자는 잉글리시 할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아규먼트 88은 S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에 할당이 되는 거죠. 여기도 출력해 볼까요? 두 가지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2번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어로 출력하느냐 한글로 출력하느냐 차이점밖에 없는 거고요. 내용은 똑같죠.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객체의 내용들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 어려운 거 있으실까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요거 세 과목 더하면 얼마인가요? 좀 계산하기 쉽게 할 걸 그랬나? 5점, 9점. 165점이 되려나? 네. 총점하고 평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총점은 하고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번에는 객체 이름이 스코어 2번이잖아요. 스코어 2번에서 대토탈, 그 다음에 평균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스코어 2번에서 getmin 이렇게 하시면 되죠. 네. 마침 제가 나누어 떨어지도록 만들었군요. 165점. 3으로 나누면 55.0. 이렇게 만들었네요. 점수 하나만 살짝 바꾸면, 그죠? 살짝 바꾸면, 여기를 89점, 이렇게 하면 166점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3으로 나누면 55.3333, 이렇게 나오겠죠.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물론 다른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겠죠. 세 개의 아규먼트를 다 넣어서 스코어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포지셔널 아규먼트 방식으로 숫자 세 개를 넣어서 스코어라고 하는 객체를 만드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뭐 그런 것도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생성자를 호출해서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값들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당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렇다면 객체가 그런 그 변수들을 가지고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들을 가지고서 기능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코어까지는 완성을 했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